관료의 끝을 바라보는데 그 관료 생활에서 출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위 공직자로 계속 남는 거죠. 그 방법은 첫 번째는 학벌을 그렇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소위 말하는 고급진 대학에 나와서 특히 미국 유학을 다녀오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유학을 다녀온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옛날 그 2000년 전에 예수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다 대부분 무지랭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빈민들이었죠, 사실. 그런데 예수가 죽고 나서 자기가 직접 스스로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죠. 그것을 사도, 그러니까 예수에 의해 직접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 사울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완전히 회심하잖아요. 메타노이아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바로 사도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직접 사도라고 자기를 부르면서 전도 여행을 다녀요. 그러니까 예수가 핍박하던 그 시대에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도를 계속하니까 그 핍박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제 군장을 치고 이제 벌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로마 시민이다. 다른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없어, 제자들 중에. 근데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 매질을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멈춥니다. 로마법을 따라야 되니까. 로마법은 어떻게 되냐? 재판을 받아야 돼, 일단. 범법 행위를 했으면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판결이 나야 매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재판도 안 하고 막 매질을 한다는 거니까 이제 놀란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매질이 멈춥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미국 유학을 갔다 왔다. 이것은 이 시대에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특혜를 받으면서 소아시아까지 나가서 전도 여행을 하고 결국엔 로마에 들어가서 또 사역을 하고 다시 그 유명한 로마서를 쓰죠.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로마서.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편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제가 한창 성경 공부를 할 때 나도 이 다음에 이 로마서 강해서를 한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의 아주 핵심을 그 로마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 김근수 선생님이 그 로마서를 쓰고 바울의 전기도 쓰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학벌을 그럴듯하게 하고 미국 유학을 갔다 와야 됩니다. 한덕수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최상목도 미국에 가서 학위를 받고 왔습니다. 보통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최상목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 그리고 경제학으로 학위를 받았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상목하고 한덕수는 사실상 같은 거예요. 나이 차이만 많이 날 뿐이지. 12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12살인가? 아니지. 14살이 차이가 나는구나. 14살 차이가 나니까 뭐 엄청난 그 대선배죠.
한덕수가 민주당 말을 잘 듣고 국회 말을 잘 듣고 했으면 그야말로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을 텐데 그 한덕수의 그 종말이 비참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 샤머니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직무수행은 펑크나지 않은 수준으로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잘하면 안 돼요. 직무수행의 성과라든지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게 아주 펑크나서 저놈은 또라이다 이런 게 관료사회에서 퍼지면 그 승진도 안 되고 그냥 완전히 왕따 됩니다. 그래서 펑크나지 않는 수준 중간 약간 윗대가리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위만 올라가면 되게 좋은 성적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전제로 하느냐, 직무수행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인간관계입니다. 근데 이 일을 잘하고 유능성을 보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죠. 지금 민주당 내 정치인들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유능성보다도 저놈이 잘 나간다. 진짜 유능한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러면 밟아버립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밟아버릴 수 없을 정도로 국민적 신뢰가 쫙 그 사람한테 모이면 오히려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생기죠. 그렇게 만들어야 돼. 이재명은 그렇게 밟으려고 그랬어요. 누가 밟을래요? 친문 세력이 이재명이라고 그러면 아주 이가 갈릴 정도로 그를 혐오했습니다. 지금도 혐오하고 있어요. 서른이니 뭐 이낙연이니 뭐 거기에 있는 놈들 있잖아. 그 이상한 저기 친문 세력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서 이상한 극단주의자들로 나간 놈들 있어. 이낙연 패거리들. 그런 놈들, 김종민이나 뭐 이런 놈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국민적 신뢰를 받으면 어떻게든지 밟아버리려고 노력합니다. 문재인도 그랬어요. 문재인도 이재명을 어떻게든지 밟아버리려고 그랬습니다. 못 나오게. 그 증거는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안 그런 척해. 안 그런 척 문재인이. 돌아버리겠어. 그래서 돋보이면 반드시 밟힙니다. 돋보이면. 어설프게 돋보이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싹 숨어서 이렇게 사사사사사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정당을 민주화시킨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민주당은 상당 수준 민주화가 돼가고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아직도 민주당 내에 이재명을 밟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지금 표현을 못하고 있죠. 자기 밥줄이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정치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민주화시켜야 됩니다. 정당 운영을. 그런데 이재명의 이 강력한 민주주의 정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한다는 사실을 확고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죠. 확고한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밟아도 밟히지 않고 결국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당이 민주화되는 거예요. 민주화된 정당은 거기서 이 가라지 같은 놈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엉터리 같은 놈들이 나타날 수가 없고 유능한 사람만 살아남는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권민의 목표예요. 제가 그 관료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문어발식 인간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다 좋아요. 이렇게 쫙 문어발식. 자기 직무에 압도적인 전문성을 가지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 문어발식 인간관계를 갖느냐? 그것은 순환보직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환보직 체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습니다. 몰라요. 다른 남미 어떤 나라든 모르겠는데 유럽의 오히려 행정 업무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선진국들은 한국의 이 순환보직을 제도 이걸 생각하면 아니 미쳤나? 왜 사람들을 멀쩡한 사람을 돌려 계속.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조금씩 알면서 여러 사람을 알고 인간관계를 맺어서 자기들끼리 무슨 짓을 하도록 해놨어요. 순환보직이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어발식 인간관계를 잘 맺어놔야 중간 펑크나지 않는 수준 중간 정도에서 약간 위쪽으로 하면 이 인사고과가 좋아지고 승진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어쩌면 이게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몇 개의 줄을 잡아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아첨과 의전의 기술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만 제대로 하면 승진하는 거는, 그리고 고위 공직자로 올라가서 연년세세 해먹을 수 있는 것은 뭐 따는 당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최상목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가 하는 일생 동안에 하는 이 성과가 있었냐? 없습니다. 그거는 한독수랑 똑같습니다. 한독수도 자기 인생의 뭐 40년간 공직 생활을 오로지 한평생 공직 생활을 뭐 해가지고 대과 없이 뭐 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아무런 성과를 낸 게 없다, 나한테. 그 얘기야. 최상목 이놈도 똑같은 놈입니다. 똑같은 놈이에요.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죠. 하나는 샤머니즘에 빠져 있고 하나는 샤머니즘과 관련이 없다는 그 차이만 있기 때문에 최상목은 민주당으로 기울어서 민주당 말을 잘 들을 것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게 있지만 결국은 자기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평생 동안 이 관료 세계에서 살아남은 놈들의 이렇게 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어디가 센 놈인가 하는 건 줄을 잡아야 되거든. 줄을 잡았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아첨과 의전의 기술을 발휘하면 자기가 롱런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놈들 있잖아요. 최상목이나 경기도지사, 나 이름이 자꾸 경기도지사 김용현하고는 좀 달라요. 김용현, 최상목은 다르고 한독수, 김동연이 이놈도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김동연이. 맞아. 김동연이죠. 현이 아니고. 이놈이 최상목도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아무 성과가 없어요. 김동연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똑똑해요. 얘네들이 다. 똑똑합니다. 누가 봐도 똑똑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표피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다양한 방면에. 한덕수 똑같은 놈이에요. 관료 조직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어딜 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얘네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행정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애들이, 출세하는 애들이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국민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줄 타는 거예요. 줄 타는 거. 어느 줄을 잘 타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출세하고 출세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농협대학을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이 이 조직 정치에, 관료 정치에 못 나오고 농협대학인가 뭐 거기 총장인가 뭐 학장인가 거기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부름을 받아서 왔죠. 윤석열 정부의 부름을 받아서 와가지고 부총리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자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놓칠 수가 없죠. 자기가 이거 안 하면 자기가 헌법재판관들 임용을 자기가 안 해? 한덕수처럼? 그럼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게 뻔히 있는데 안 한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한덕수는 다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또 안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상목이에 대해서는. 내가 관료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누구보다 다 잘 알아요. 장관, 자문관을 내가 3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한국은행에서도 20년을 근무한 다 경험이 있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압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한덕수와 최상목의 차이는